비찬이랑 이제 자기랑 같이 노래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비찬이가 예. 요즘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 아들이랑 둘이 다니면 정말 돈도 부족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행복하고. 제가 에어컨 그 회사에서 또 일을 했었던 젊었을 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기술이라면 그게 있으니까 금방 접근이 되겠다. 아니 그래도 근데 노래를 부르셔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 없는 날. 그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걸로 너무 좋지 않을까. 어허 뭐 야.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너무나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하시는데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좀 과하신 것 같긴 해요. 피곤해. 네. 막, 네. 그럼 좀 과하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선 씨가 남편인 지원 씨에게 투게더병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보는 게요. 한 바구니 육아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바구니 육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많고 여러 명이잖아요. 6명인데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 좀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고 성별도 다 다르고 또 애들이 다 특성도 좀 네. 다르니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각각의 개인마다의 좀 특징과 또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제 다둥이들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는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 바구니 안에 이 다둥이들을 다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키우는 약간 그런 면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원 씨와 아이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지현 씨는 약간 미분화,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미분화,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미분화.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처음에 그죠? 수정란에서 이게 딱 착상을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발생을 하면서 분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약간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약간 그런 면.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나와의 엄청난 사랑과 끈끈함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로만 자녀를 보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분화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엉켜 있을 때 한 덩어리로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성장을 해나가면서 애들이 굉장히 건강한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 지연 씨가 고민이 많으시니까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아이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딛고 멀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연 씨가 줬던 사랑은 모래성이 아니에요.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자친구하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오는 거고. 너무 아니 모래성이 아니라는 말이 모래성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완전히 그 사랑이라는 믿음과 신뢰라는 콘크리트 뭐라고 할까? 댐 단단한 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모래성이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참.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연 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커나가면 다 보살피고 보호하는 양육자 역할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거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그것을 필요치 않는 그거에서 얘네들이 날 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또 7째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를 어린이를 낳으면 떠날 수 없어요. 예, 또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해야 되니까. 아니, 물론 아니, 다복한 건 너무 얘기는 좋지만. 많이 했어요. 어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어머. 나중에 아기가 없어져 한 4살 막내가 4살 5살쯤 되니까 저희가 둘 다 이제 너무 우리 집에 아기가 없다. 너무 허전하고 아기가 있었을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이건 우리 이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인가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끼리는 많이 했었어요. 그 분주했던 그게 너무 그리운 거죠. 네. 몇 년 기다리시면 또 우리 첫째랑 둘째가 맞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아, 네네. 손주를 기다려요. 그렇죠. 그건 또 다른 행복일 네.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래도 비찬이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대요. 그런 말을 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본인이 행복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말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창피해서 이제 그래? 그게 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도 이제 하고 마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박이라고. 비찬이가 이런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 가족이 아닌 다른 가까운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관계에서는 좀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팩트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전혀 안 만납니다. 예, 전혀.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만납니다. 멤버들 말고는. 그걸 멤버들도 알아요.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친구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친구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한 12명 정도 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각자 우리에게 우리 서로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친구는 중요한 게 아니야를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하게 해요. 어떤 형님들이 뭐, 야,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야. 높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면 아, 형님, 제가 더 높아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중요하고 이 시간과 그 시간을 비교했을 때 이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너는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전화 끊으시고 이해를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심심해하고 못 견뎌하고 차에 탔어? 이러고 전화 와요. 여보세요? 안 하고 이렇게 받으면 차에 탔어. 근데 나 차에 탔으니 이제 통화를 할 거야 라는 계속 같이 있었는데 통화를 또. 네. 이거는 집착의 시작이 아닐까?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 끝내는 이렇게도 생각이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가족에게만 아주 몰두하시는 이제 그런 이유가 혹시 지원 씨의 이 내면 안에 좀 외로움과 고독감 혹시 좀 이런 게 있어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문정환성 검사 제가 이렇게 우리 지원 씨 하신 거 몇 네, 가지 요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내가 늘 원하기는 함께 있는 것. 함께가 너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 이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외로웠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먼 훗날의 외로움. 아, 네. 제가 그렇게 썼죠. 네, 그래서 우리 지원 씨 네. 내면 안에 그 외로움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외롭게 크셨어요? 우선은 그 집에서 어릴 때 제 기억 속에 집에서 부모님과 뭘 이렇게 맛있는 뭐 외식을 한다든지 집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냥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또 남동생이 이제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의 추억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좀 가족이 좀 친밀하고 끈끈하기보다는 좀 소원하고 대면대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예, 우선 너무 바쁘셨고 네. 두 분 당연히 이제 맞벌이셨고 늘 싸우셨어요. 늘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친구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네. 뭔가 즐거운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고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친구들에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럴 그런데 수 있죠. 거기에서까지 네. 친구들하고 매일 같이 자면서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너희 집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정말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자녀는 내가 부모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구나. 또 부모가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것을 받기 원하는 거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쫙 느끼고 커나간단 말이에요. 또 지연 씨는 워낙 사람 자체가 누군가 내 옆에서 굉장히 나한테 따뜻한 이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충분히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 찾죠. 그게 아마 친구였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친구와 굉장히 지금 자녀와 관계를 맺듯 아주 밀착된 맞습니다. 네. 그냥 거의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관계를 맺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요, 일부 관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몰두를 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몰두를 하는데 한때는 그러셨다가 지금은 거의 가족 이외의 모든 관계를 다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거 뭔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네. 이런 굉장히 깊은 배신감. 그냥 지연 씨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뭐 이렇게 배신을 할 수도 있네. 이런 아주 깊은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제가 30살 될 무렵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진짜 밤을 새고 울었지. 내가 밤을 새고 울었어요. 아침에 예배를 한참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 중에 이제 새벽에 날을 새고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뭐 하냐? 나 이제 새벽이니까 나 이제 새벽 5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족끼리 예배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전화해야 되고 이제 예배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야,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하고, 너 애들 뭐 너만 애기 있어? 너만 가족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말해? 아, 이건 정말 연을 끊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친구라는 관계 자체가 굉장히 마음의 어떤 감정에 소모되는 리스크만 계속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구나. 이거 정말 쓸데없구나. 그냥 끝내자. 내가 이 정도의 관계에 지난 20년을
그렇게 서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께 인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무슨 가족처럼 올인했구나.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얘기야.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에 음.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거는 사무적인 관계라고 보니까 사무적으로 깔끔하게 딱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지원 씨 입장에서는 어릴 때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닌 거죠. 예, 예,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예. 어쩌면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네, 그런 맞습니다. 관계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슬픈 거지.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하고도 약간 맥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관계가 바뀌는 거는 배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으면 네, 네. 아이들은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줬던 그 깊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변해 나가는 건데 이 변하는 거를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더 우와. 마음이 네.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네.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표정이 너무 화나고 너무 좋으면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서 나를 봤을 텐데 식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야. 막 이렇게 두근두근.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삶에서 이게 너무 많은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누군가가 주변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배신이라고 느끼는 네. 그런 면이 있으시죠? 게 생긴 네. 거죠.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캠핑을 가는데 캠핑을 다 같이 가는데 캠핑을 이제 안 가시겠다고 이번엔 안 갈게 하면 배신감이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제가 아빠는 가족을 사랑 안 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의 시간이 없지.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다 가서 먹여드리고 다 해드리겠다는 건데 이거를 거절하시네. 아빠는 마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부모님도 이제 힘드실 나이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안 가겠다는 얘기를. 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막. 떼쓰는 아이처럼 왜 안 가려고 하냐고. 왜 이 귀한 시간을 안 누리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그러면 그래 갈게 또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근데 혹시 이제 그래도 홈스쿨링을 한 10년 시키신 게 혹시 지원 씨처럼 친구 관계에서 아이들이 좀 이 사랑의 배신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좀 그렇게 결정하신 면도 조금 있으세요? 네. 갑자기 훅 들어갔군요. 와, 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왜 홈스쿨링을 하게 됐냐? 그럼 뭐 애가 문제가 있었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냐? 우리는 알죠.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마음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라는 존재를 우리는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맨날 있었어요. 네. 그 말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속는 관계에 그 삶을 아이들이 살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족밖에 없네 결국은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와, 가족밖에 없고 결국 혈연, 결혼과 그 밑에 혈연 이렇게 맺어지는 게 아닌 거는 의미가 전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전혀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네.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 관계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아이들의 친구 관계도 똑같이 일반화시키면 그건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지연 씨가 돌아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님이죠. 네. 엄마고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명선 씨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비찬이 태어날 무렵에 이제 VOS 첫 데뷔해서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니 아기가 있다고 말을 밝힐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름 지금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학생 팬들이 많을 때라서 쓰레기도 막 뒤지고 여학생들이 집 앞에서 저희 어머님 얼굴을 한번 알고 어머님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근데 거기 아기 기저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쓰레기를 저기 멀리까지 가서 버리고 되게 007 작전으로 막 그때 다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족들과 지낼 수 없었고 그래서 아예 절단된 생활을 했었어요. 비찬이가 4살 때까지. 제가 미혼모로 우리 큰애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 앞으로 호적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되게 작은 단칸방 같은 데에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찬이랑 살았지 남편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남편대로 뭐 일한다고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막 그런 걸 하다가 그게 VOS가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그 무렵에 다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일이.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남은 건 빚더미고 이제까지 번 건 하나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쫄딱 망해서 저희가 고향인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사실 기뻤어요. 아무에게도 표현을 못했어요, 이 기쁨을. 왜냐면 너무 그 직업에 대한 원망이 많아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저 직업을 때려치게 됐구나.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너무 하면서 기뻤어요. 그때 노예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자유함을 느껴서 저는 굉장히 그 상황이 좀 괜찮았어요. 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명선 씨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은 의식주를 함께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를 나누고 의식주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바로 사회적 면역력이에요. 사회적 면역력은 가정에서 다 터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 별별 사람 안에서 겪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겪는 과정이 어떨 땐 되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러한 상황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나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면역력이거든요. 요거를 함께 잘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면역력을 키우러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괜찮아. 응원해주고 싶네. 그쵸. 네. 그쵸. 네. 나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그걸 생각하니까. 키우러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이들한테 아예 그냥 딱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회적 면역력이 생기게끔 아빠는 너희들의 어떠한 조금씩 밖으로 나가고 독립해 나가려는 과정을 응원한다. 너무 생각보다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런 그 시간을 그 날짜를 되게 기억하면서 아 그걸 좀 우리 부모가 좀 이렇게 딱 선언해 줬어 뭐 이러면서 애들이 좀 되게 또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와봤거든요. 와, 정말?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째 기찬이 네, 어떡해. 이렇게 강찬이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정말 끝내주는 솔루션이다. 와. 투게더 졸업장, 성명 박비찬. 아들 박비찬은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 이거 뒤에 여기다. 모를 것 와. 같았어 내가.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의 넘치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왔으므로 이제 투게더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3년 8월 5일 네. 대표 박지현. 네. 네. 아. 아이들이 와, 진짜 좋아할 이거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이 글 6줄로 제 삶이 다 느껴지고 와. 투게더 졸업장 성명 박비찬 2006년 6월 8일생 이제 투게더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3년 8월 5일 박가대표 박지현 축하해.